생각보다 싼 거예요, 미국이. 아, 네. 네, 집값이. 네. 그리고 대출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이 기축통화인 달러로 된 네네. 그 통화를 제가 자산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 때문에 미국으로 결정한 거죠.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북 인터뷰 코너로 인사를 드리는 최상욱입니다. 이 코너는 제 유튜브에 새로 생긴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책을 직접 쓰신 분이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 중에서 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다면 그 책이 무엇인지 책을 주제로 굉장히 여러 깊은 대화를 해보는 그런 코너를 마련을 했고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제 손님으로 모신 분은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의 고미연 대표님인데, 이분은 최근에 미국 부동산 관련한 이런 책을 쓰셨거든요. 나는 당신이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을 쓰신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의 고미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목이 너무 긴 책을 쓴 고미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14년부터 국내 부동산을 투자하다가 17년, 18년, 19년부터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부동산 관련해서 강의와 자문을 하는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자 소개를 좀 읽어보니까 네네. 회사에서 40년간 죽도록 일해서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이 대목에 조금 꽂혔거든요. 그래서 네. 다니시면서 회사 네.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네. 이제 되게 전략이나 마케팅이나 상당히 네. 그런 중요한 일을 했는데 네. 뭐 어떤 부분에서 그냥 40년씩 못 다니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던 건지 좀 궁금해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다 잘 아시겠지만 직장인의 급여라는 게 굉장히 예상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인상폭도 너무 적고, 그래서 그 입사하고 나서 몇 년 안 됐을 때 엑셀에 제가 정말 정년까지 다녔을 때 벌 수 있는 돈을 계산해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금액이 제가 100살까지 사는데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두 번째는 네. 사실 제가 회사에서 지내는 시간이 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가치가 덜하다,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저에게는 의미가 덜하다는 부분이 제일 고민되고 갈등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워낙에 부동산을 좀 좋아해요. 네. 그래서 덕업일치를 이루고자 네. 투자도 하고 이렇게 자문도 할 수 있게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은 네. 것 같은데, 그 엑셀 그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걸로 저희 와이프 좀 설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점프를 넣었어요. 그냥 제 인위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현재 소득 기준으로 한 40년 그리면 작게 나오잖아요. 네. 중간에 상당한 연봉 상승이 있다고 좀 그 추정치를 강하게 적용을 해서 맥락 없는 연봉 상승을 막 네. 집어넣었죠. 네. 여기서 맥락 없는 연봉 상승, 네. 여기서 막 맥락 없는 연봉 상승. 이제 근데 그런 네. 모습 자체가 약간 계획적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중간중간에 그려보면은 어떤 거가 나오냐면은 네. 뭐 예를 들면 결혼도 있고 출산도 있고 막 자가 마련도 있고 소위 현금이 나가는 구간이 그럼요.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 그려보면 그래서 굉장히 현타가 많이 와요. 그럼요.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네. 꼭 그려보세요. 네. 네. 집을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부동산은 뭐 어떤 포인트 때문에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일단은 제가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걸 원래 좋아하는데 그 처음에는 데이트할 곳이 많잖아요. 네. 저는 데이트 하듯이 부동산을 남편 배우자하고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고, 그 동네 가서 임장 답사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 동네는 뭐 이런 핫플레이스가 있네? 이렇게 오는 게 저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코인으로 크게 되어가지고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에게는 부동산이 잘 맞았어요. 네네네. 아, 그리고 네. 또 블로그 얘기하셔가지고. 그럼 네. 블로그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블로그는 19년 정도부터 블로그를 열심히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까 17, 18, 19년부터 미국 부동산 투자를 네. 시작하셨으니까 네. 미국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 그 전에 제가 국내 부동산을 거의 모든 종류를 다 투자를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스토리라든지 답사하고 임장 가고 상가주택 신축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네. 블로그에 다 제가 기록용으로 정리했어요. 아. 그래서 원래 첫 시작은
국내 부동산 블로그였는데 네. 그 미국 부동산은 이제 19년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워낙에 정보가 없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그 미국 부동산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독립하게 되는 그 용기 이런 네. 거는 어떤 어, 계기로 하시게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의 기대가 있잖아요. 네. 이제 대기업에 있으니까 뭐 정년까지 다녀라, 뭐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는 했는데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19년부터 미국 부동산에 대한 컨텐츠를 올렸잖아요. 근데 계속 도와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부동산을 샀다고 하니까 정말 친구의 지인의 먼 친척까지 도와달라. 이게 좀 혼자 하시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때는 이렇게 정리된 책도 없었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는 그냥 무료로 겸업을 할 수 없으니까 무료로 한 2년 정도 그 사시도록 도와드린 거예요. 무료 자문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무료 자문을 하는 과정도 제가 블로그에 썼거든요. 뭐 친구 집 찾아주기 뭐 이런 거 그런 걸 썼더니 계속 댓글에 한 3, 40명이 자기도 도와달라고 본인도 그걸 보고 아 이제 내가 나가도 되겠구나. 네, 이게 시장이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럼 나오고 독립하신 게 언젠데요? 아 나온 게 이제 정말 딱 작년 중순. 아, 22년. 금리 인상 바로 직전에. 네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네. 부동산에 관심을 네. 가지게 된 거는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 정부 때 네. 그 부동산 관련 규제가 굉장히 그럼요. 강화가 네, 되기 시작을 맞습니다.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는 뭐 양도세도 적다 뭐 또 없다 이러면서 외국이랑 비교를 하는 그럼요. 문화가 많이 생기면서 맞아요. 해외 맞아요. 부동산을 좀 기사가 많이 났죠. 보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책을 보면은 뭐 베트남에도 네. 가셨었는데 네. 그러다가 네. 나중에 미국을 선택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네네네. 베트남에 가서 그 어떤 부분을 네. 조금 느끼셨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뭐 네. 왜 다시 나는 미국으로 선택하게 됐다 네네네.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제가 2017년에 베트남 호치민을 네. 이제 답사를 다녀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 롯데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베트남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종의 그 베트남 투자 붐이 있었어요. 그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제 투자를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두 분이 베트남의 호치민에 투자했다는 얘기를 듣고 임장을 갔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베트남도 너무 성장하는 국가고 이제 국민성도 성실한데 결론은 제가 중요시하는 철학에 맞지 않아서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5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네.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토지 소유권을 외국인에게 그 주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건물을 임대하는 네네네. 50년 단위로 임대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 시행 그리고 인허가 분양 그 과정이 그 계약서까지 썼었거든요 처음에 그랬는데 네. 그 과정에서 되게 좀 불투명하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아서 네네. 신뢰가 가지 않았고요. 네. 네, 세 번째로는 정말 이게 크리티컬한 건데 현지인 분양가랑 외국인 분양가가 이중 가격이에요. 아, 그렇죠. 가격이 달라요. 예.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걸 나중에 매도할 때 사실 현지인이 사줘야 되는데 현지인들은 이미 쌀이 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현지인들이 산 유닛들은 또 미분양이 너무 많은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고 네, 너무 많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대출이 아예 안 됐고, 아, 네 그래요? 전액 제 그 자기 자본으로 네. 투자를 했어야 됐던 게 그 허들이었고 마지막은 대기 오염이 아.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프라라든지 네. 그런 거를 직접 경험하고 나서 네네. 이런 이유들로 투자를 안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시구나. 네. 하긴 베트남은 저도 근데 베트남 많이 갔고 너무 좋아하는 여행지로 네. 좋아가지고. 그렇죠. 네, 다낭이나 네, 네네. 너무 좋죠. 근데 이제 투자로 가셨는데 네. 그럼 어떤 부분에서 미국이 좀 네. 좋다고 느끼신? 그러면 그 반대인가요, 정확히? 정확히 반대인 것들이 있죠. 네, 정확히 그걸 미국은 맞습니다. 그 네, 일단 정확히, 소유권 인정해주고 네네, 그럼 대출도 나온다는 거고 대출도 되고 이중 가격도 아니고 네, 이중 가격인 곳도 있어요. 이중 가격인 네, 것도 있고. 일부. 근데 거의 많진 않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 대- 정확히 이중 가격도 네. 그런 일반 분양, 특별 분양 같은 게 미국이 있어요. 아, 예, 예. 주택이 공급이 예, 예. 부족하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중 가격인 거고 우리나라도 조합원 한국도 분양가랑 조합 네, 분양가랑 일반 일반 분양가가 분양가 다르니까. 다르듯이 예. 그런 개념인 거고요. 네네.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중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10년 거주용과 뭐 투자용의 이중 가격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네네. 아닌 곳도 많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한데 이제 미국 그 책을 보면 하와이를 가셨는데 네. 하와이에 일단 반하는 대목이 나오긴 하거든요. 거의 뭐 엄청나게 반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네, 거의 이거 뭐 진짜 하와이에 예, 빠졌구나. 남자도 그렇게 반한 적이 없는데. 차마 그 말까지는 못했는데 일단 너무 반한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네. 일단 빠졌는데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잖아요. 네, 네. 그 처음으로 뭔가 이 하와이 쪽에 있는 부동산을 알아봐야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막 이런 그 시행착오적 과정이 네. 있었을 건데 네. 그런 거는 그때 좀 네. 어땠었는지. 그래서 베트남을 다녀오고 나서 그 한동안 해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끊었어요. 근데 네. 제가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다 원화로 된 자산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외에 좀 한국만의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해외 자산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절세를 위해서 네네.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을 베트남도 다녀오고 이렇게 비교해 보다가 미국을 공부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싼 거예요, 미국이. 네. 네, 집값이. 네. 그리고 대출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달러로, 기축통화인 달러로 된 네네. 그 통화를 제가 자산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 때문에 미국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런 장점 때문에 미국을 결정해서 그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정리나 계획이나 서칭을 또 네. 잘하시니까 네, 그런 네, 걸 네. 직접 하게 되셨던 네. 거죠. 그때는 네. 지금은 고 대표님이 다른 사람 네. 도와주지만 네. 그 당시에 고 대표님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죠.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정보가 많이 없었죠. 네. 그러면 처음으로 그 미국 부동산을 네. 취득하게 된 네. 그 스토리를 좀 더 네.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원래는 이제 휴가차 그 미국 하와이에 가게 됐는데 그 제가 호텔비를 알아보다가 제가 그 호텔비를 좀 많이 아까워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알아보다가 호텔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70년 된 호텔들이 신축 호텔도 아닌데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다음에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에어비앤비도 정말 뭐 허물어져 갈 것 같은 그런 오래된 건물에 스튜디오, 원룸 정말 작은 6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 뭐 120불 처음엔 그렇게 나오지만 청소비에 플랫폼 수수료에 텍스에 주차비가 붙으면 200불이 되는 거예요. 1박에. 그래서 갑자기 제가 집값이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부동산을 그렇죠, 그렇죠. 투자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부동산 뭐 이제 매물 거래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집값을 그 콘도를 지도에서 찾아가지고 매매 가격을 봤더니 20만 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20만 네. 불도 안 되는데 하루에 그럼 이거저거 다 더하면은 거의 네. 200불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 수익을 제가 그때 네. 계산했던 수익을 사실 다 얻지 못하죠. 왜냐면 네. 공실이 생기니까. 근데 네. 그래서 이 여행에서 관광에서 임장으로 답사로 바꿔야 되겠다. 프로그램이 180도 바뀌어버렸네요. 그래서 답사만 아이고 하고 불쌍한 남편님. 네, 답사만 네. 하고 진짜 물 한 번 못 들어가고 물 구경 한 번 네. 못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휴가를 가시었던 네. 거가 소위 하와이 임장 프로그램이 됐는데 네. 가시면서 네. 사전에 이제 알았던 거를 직접 가서 보는 그런 네. 과정이 있었고 네네네. 그러면 그런 조사 이후에 네. 그럼 이제 확신을 가지고 네. 뭔가 액션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그 과정을 네. 또 블로그에 다 쓰셨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저는 근데 그런 네.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고 네, 싶은 게 네. 있는데요. 이제 시작은 그 당시에 한국에 대한 여러 부동산 과세라던가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규제. A가 싫어도 B 네. 약간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원래 B가 더 좋아야지 네, 그 네. 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지금은 그러면 이제 시작은 A가 네. 싫어서 좀 B였는데 네, 네, 네. 지금은 순수하게 그냥 미국 부동산 그 자체로 더
투자 네.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죠. 네. 지금도 여전히 절세 측면에서 매력이 있고 규제가 완화됐다 하더라도 그런 2주택자까지는 규제가 완화됐지만 네. 3주택, 다주택을 장려하는 정책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고 그 미국이라는 국가의 자산,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달러든 정말 주식 주식 서학개미도 많으니까요. 네, 예. 그럼요. 주식이든 뭐 저는 부동산을 찾은 것뿐이지 솔루션을 달러로 된 자산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한 거죠 예전부터.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저와 네, 예를 네. 들면 제 고객이에요. 네. 제가 이제 글로벌 프린트 네. 에셋에 네. 처음 찾아갔어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러저러해서 아, 네. 뭐 하와이 쪽에 뭐 콘도를 하나 네. 사고 싶다. 네. 그래서 내가 뭐 현금으로 얼마 정도 있는데 네. 여기서 현실적인 얘기가 네. 법인도 대출이 되냐요? 아, 약간 네네, 이런 네. 이런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인도 많은 대출이 분들이 됩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을 갖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지 네. 일단 대출을 네. 먼저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외국인에게도 그리고 외국인이 대주주인 법인에게도 대출을 해줍니다. 네. 네. 그리고 물론 외국인뿐만 아니라 미국 내국인도 서브프라임 이후에는 네. 대출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30년 고정금리로 그 네네. 대출을 실행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엄청 까다롭게 엄격해진 거죠. 근데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뭐 희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경우는 보통 집값의 70%까지 그리고 아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의 60%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LTV가. 네. 네, 그리고 한국의 소득, 신용, 자산 이런 것들을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소득, 신용, 자산이 없어도 자국의 정보를 다 인정을 해줘요. 네. 네, 그걸 근간으로 해서 대출이 실행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 그런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절차라든지 그런 심사하는 기준이 한국과 다른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지만 기본은 신용 그리고 지불 능력 네. 재직하고 있는지 사업하시는지 뭐 소득이 얼마인지 그런 걸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산, 빚, 그러니까 부채가 얼마 있는지 이런 네네. 것들을 검토합니다. 이게 미국인도 똑같이 그렇게 심사를 받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모든 자료를 본인이 출력해서 제출해야 되니까 네네. 그 점에서 가장 어려워하시지 똑같이 내국인들도 비슷한 프로세스와 검토를 거쳐요. 네. 네.